어느 날 아침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우리는 세계사를 뒤흔든 전쟁,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동남아시아의 정글에서 불붙은 베트남 전쟁을 따라가며 전쟁이 어떻게 인간과 국가, 그리고 세계 질서를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다. 누구도 그날의 새벽이 세계 냉전의 한복판을 여는 신호탄이 될 줄 몰랐다.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서울은 단 하루 만에 점령당했다.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단순한 남북의 싸움을 넘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대리전으로 확장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쟁의 초반은 북한의 승리였다. 탱크와 무장력이 압도적이었다. 남한은 후퇴를 거듭했고 한강 다리가 폭파되며 피난민 행렬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전세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뒤집혔다. 메가더 장군이 이끈 유엔군은 불가능해 보이던 작전을 성공시켰고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탈환했다. 남한은 다시 푹진했고 평양을 점령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1950년 겨울 중공군이 참전했다. 끝없는 병력의 물결이 압록강을 건너 내려왔고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밀렸다. 혹한 속의 장진호 전투, 수많은 미군과 국군 병사들이 얼어붙은 땅에서 죽어갔다. 피와 눈, 그리고 공포. 전쟁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결국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멈췄고 3년간 이어진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다. 그러나 평화는 아니었다. 지금도 한반도는 분단된 채 전쟁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었다. 냉전 체제의 구조를 코착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진영을 강화했고 군사 동맹이 급속히 형성되었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이 등장하며 세계는 철저히 둘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 분열의 논리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그 다음 무대는 동남아시아였다. 1960년대 초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다. 북베트남은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 정권,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공 정부였다. 하지만 남베트남 내부는 혼란스러웠다. 부패한 정치, 억압적인 경찰 체제, 그리고 민심의 이반. 미국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늪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과는 달리 명확한 전선이 없었다. 정글, 마을, 강가 어디서든 전투가 벌어졌다. 미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을 믿었지만 게릴라전에 익숙한 베트콩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들은 낮에는 농부였고 밤에는 전사였다. 전선이 없는 전쟁, 누가 적이고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베트남이었다. 미국은 전쟁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분은 점점 흐려졌다. 미라이 학살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드러나며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마을이 불타올랐다. 전쟁의 목적은 더 이상 승리가 아니라 생존이 되었다. 한편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놀라운 인내와 결속을 보여줬다. 그들은 정글을 통해 병력을 보급하고 땅속에 복잡한 터널망을 만들어 미군의 눈을 피했다. 쿠치 터널은 그 대표적인 예였다. 지하에서 살고 싸우고 다시 올라오는 그들의 전쟁 방식은 세계 군사사에 길이 남았다. 미국의 폭격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나팜탄과 고엽제가 정글을 불태웠다. 초록빛 숲은 잿더미로 변했고 사람들의 피부는 타들어갔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리 폭격해도 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1968년 베트남 전쟁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구정공세가 시작됐다. 명절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남베트남 전역을 기습 공격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믿던 전쟁에서 적이 수도 사이공 한복판까지 침투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라는 질문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결국 미국은 철군을 결정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은 떠났다. 그리고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점령하며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헬리콥터가 미 대사관 옥상에서 피난민을 태우고 떠나는 장면은 미국 패권의 상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서로 다른 땅에서 일어났지만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오만과 두려움, 이념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쪽은 분단을 남겼고 한쪽은 통일을 이뤘지만 상처는 같았다. 베트남은 이후 급격히 변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개혁과 개방을 택했으며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요한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 속에 있다. 비무장지대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화약고이기도 하다. 이 두 전쟁은 냉전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미국은 자유를, 소련과 중국은 공산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전쟁터의 병사들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웠다. 총알이 날아오고 동료가 쓰러지는 순간 누구도 이념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전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전쟁은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흘렀고 베트남전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의 휴전선, 베트남의 전쟁 기념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묘지들. 그곳에 묻힌 사람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들의 죽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다. 평화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전쟁의 참상을 잊은 순간 인류는 다시 같은 비극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한 소년이 총을 들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한 도시가 불타는 그날을. 한국 전쟁은 분단의 시작이었고 베트남 전쟁은 제국의 몰락을 상징했다. 그러나 둘 다 인류가 이념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이 비극의 역사를 단지 과거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일지도 모른다.